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또 우리의 마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운전 능력은 한 번 배워두면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전거 탈 줄 아는 능력이나 수영할 줄 아는 능력처럼 운전 능력도 쉽게 잊히지 않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절차 기억.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억 상실증이 왔어도 사람도 기억 못하고 어릴 때 기억들을 모두 다 잊어버려도 운동 능력들, 예를 들면 악기 다루는 능력이나 운전 능력은 그대로거든요. 이런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우리 두뇌 영역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두뇌 영역이랑 운전할 줄 아는 능력을 기억하는 두뇌 영역이 다르거든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는 영역을 다친 거고, 네. 그러면 다른 영역은 멀쩡하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고로 기억 상실이 오는 건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뇌 영역을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운전 능력과 같이 몸이 기억하는 그 기억은 네. 우리 뇌 영역들 중에서도 좀 안쪽에 해당해요. 잘 다치지 않는 거죠. 이 안쪽에 해당할수록 다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약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잘 잊어버리지 않고 몸이 기억하니까 그냥 반응이 나타나고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아주 예전에 운전을 한참 하다가 외국에 좀 길게 갔다 오느라고 한 6개월 정도 운전을 손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돌아와서 운전을 다시 해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예. 그럼 6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예, 무섭더라고요. 근데 운전대를 막상 잡고 출발하니까 또 금방 되는 거예요. 한 500m 다리 좀 떨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지나니까 금방 또 다 되살아나서. 예,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것이 금방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이 능숙해지면 오히려 방심하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운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를 향해 가는 내 맘도 그렇게도 물들어. 자, 오늘 우리 마음나도에서 운전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운전과 마음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근데 사실 운전이 능숙해지면 좀 방심하게 돼서 그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보다 조금 지나야지만 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주의가 필요하다고. 초보는 사고를 안 내잖아요. 초보는 주차할 때 사고를 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고를 낼 수 없고 네.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죠. 실수가 주차였죠. 주차하죠. 초보 예. 배우고 나서. 맞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거 무섭다 했더니 초보일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다 긁었다. 그래서 그게 네.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네. 이 능숙해지면 방심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게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 잘못이니까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초보일 때가 아니라 운전한 지 6개월에서 1년이 되어가는 때.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때. 네, 간이 좀 커졌을 때죠. 아, 내가 운전 좀 하나 보다 적성이 많네 이런 생각하게 될 텐데 사실 그때야말로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합니다. 1년 정도 운전을 하면 운전도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운전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할 때이고요. 네. 재밌게도 통계를 보면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운전 경력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20대 남성이 가장 높대요. 이게 그럴 것 딱 그 같아. 이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이 초보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고가 안 나고요. 운전을 매우 조심해서 할 때고 속도는 무서워서 못 낼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데 반면에 운전이 좀 익숙해질 무렵인 그 3개월 이상 1년 이내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고 해요. 근데 운전은 초보일 때건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건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호를 놓치게 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럴수록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심지어 낯선 길 운전보다 익숙한 길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낯선 길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익숙한 길 운전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네. 운전자는 반복적인 주행으로 인해서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전에 능숙할수록 방심하고 사고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안정감으로 인한 방심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해요. 네. 운전자는 이미 잘 아는 길이라는 생각에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방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익숙한 환경에서는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두뇌거든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늘 어느 정도는 긴장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해야 되고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게으르면 안 되는데요. 매일 운전하는 길이더라도 항상 낯선 길처럼 좀 긴장을 해주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네,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것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요. 네, 1번 돌다리, 2번 징검다리.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속담인데 이것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1번 돌다리, 2번 징검다리. 이거 살짝 헛갈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또 이 속담을 안 쓰시던 분들은 좀 네, 아주 단단하고 네. 근데 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예, 여러분 그럼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뭘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될까요?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네, 하현우 돌덩이 들었고요. 우리 정답. 이것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였습니다. 하현우의 돌덩이. 그래서 힌트 속으로 들려드린 거고요. 자,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 지금 4부로 가서 우리 얘기 더 나눠볼게요. 내 어제는 고민 끝에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조용한 밤과 그 다음 낮에다가 이름을 써두고서 떠나 또 어제는 고요한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 우연한 날과 따분한 날이 없는 아늑한 오늘에 다가와 네, 마음 라디오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에 대한 이모저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생생님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고 운전하실 때 생생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침 특히나 주말 말고 평일에는 늘 다니던 길을 다니게 되잖아요. 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일은 늘 있는 일은 또 아니니까. 네, 좀 드물죠. 네, 맞아요. 그쵸. 낯선 길을 가는 건 드문데요. 여행과 같은 이벤트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초행길은 운전하는 일이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길의 운전보다 초행길이거나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일 경우에 특히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좀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경우요? 예, 우리가 다녀보면 재밌게도 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질 맞아요.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네. 네. 꼭 운전을 할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낯선 곳에 가도 갈 때보다 돌아올 때 더 짧고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 짧게 느껴진다는 건 실제로 짧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진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로로는 똑같잖아요. 네. 이 운전 평균 속도도 별로 다르지 않고 경로도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건 재밌는 현상입니다. 유독 초행길일 경우 그리고 낯선 길일 경우에서 심하다고 하는데요. 여행 가가지고 확실히 그런 거예요. 네, 여행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프랑스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프랑스 심리학자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파리의 거리를 담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것 같냐고 물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5분간 사진 여러 장을 보게 해주고 실제 5분이 경과했을 때 참가자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사진을 얼마나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하고 주관적으로 느낀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봤을수록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5분 동안 사진 10장을 본 사람보다 사진 20장을 본 사람이 훨씬 더 시간이 길었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네. 이 시간은 자극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시간을 잊을수록 많이 흘렀다고 느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렇죠. 다른 데 기울이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그냥 뭐 OTT 이렇게 보고 있거나 예, 하니까. 뒹굴뒹굴 하면은 금방 저녁 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 맞아요.
그러면 초행길을 갈 때는 여기저기 많이 살펴보면서 가게 됐잖아요. 초행길이니까. 근데 네.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긴장과 예측 그리고 가능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재밌게도 귀갓길 효과라고 해서 네. 심리학에 있는 현상이에요. 가는 길에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으로 주의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이것저것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갈 때만큼 자극을 많이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자극을 훨씬 익숙한 경로로 받아들이게 맞아.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한 번 봤던 거니까 네. 초행길에서. 맞아요. 그래서 혹시 돌아올 때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초행길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긴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가 일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장소와 경험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과 동시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은 체력을 더 많이 쓰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 내비를 잘 보고 초행길 운전하는 건 진짜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제가 진짜 생초보일 때 네, 네. 부모님이 언제나 하신 말씀이 길을 모르면 사고가 난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길을 헤매면 사고 나기 쉽다가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한다. 이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잘못 든 길에서는 당황해서 속도 늦추지 말고 가던 길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돌아도 된다. 내비가 다시 알려줄 때까지 예,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왜 위험하다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보여요. 가끔 저 차가 길을 헤매네 이런 차들이 보여요. 네. 예. 그런 차를 보시면요. 좀 관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방하지 말고. 조금 속도 낮추고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런 차들에게 뒤에서 크락션 울리시거나 화내시면 네. 더 긴장해서 운전 어려고 더 헤매게 되니까요. 네. 가려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네. 저 거기도 초행길이니까 제가 내비를 잘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비를 켜놓고 갔는데도 좀 헤맸어요. 네. 근데 헤매는 그 공간 시간마다 너무 양보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조금 부산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창원 분들 이렇게 운전 나이스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조금 놀랬고 감동받았어요. 네, 부산이 좀 터프하시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부산의 속도감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전국에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운전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저한테 운전 잘해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해줍니다. 제가 부산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저한테 운전을 맡기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부산 경남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우리를. 예. 그리고 우리 운전 성격대로 운전하는 거죠. 성격대로. 근데 전 창원이라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분들만 만나서 그 도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를 싹 지나면서 몇 번을 느꼈거든요. 돌아올 때도 그렇고 어머 왜 빵빵 안 하지? 네. 나는 나한테 분명히 빵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그 경험들이 생각에서. 꽤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군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회전교차로를 돌아가서 나가야 회전교차로 되는데 진짜 많죠. 그 전라도 제가 쪽은. 잘못해서 그게 사실은 역주행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앞에 오는 트럭 분들이 다 서면서 아무도 크락션을 누르지 않고 불만 두 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뒤로 네. 돌아가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비상등 켜고 뒤로 돌아 나왔는데 네. 와 신기하다 여기 운전자분들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한 네.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길이겠냐. 그래서 익숙하신 거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길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운전과 그런 교통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다들 좀 관대해지면 좋겠다 운전할 때 그 생각이 들었고 창원 시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가득 가슴에 안고서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실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책이라고 하면 부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 보셔도 되는 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화 에세이거든요.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혹은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회 현상이 많잖아요.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뭐랄까 코믹하고 풍자화해서 들려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알고 싶니 마음? 심리툰이라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만화 에세이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도 좀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네요. 네, 이 책은 사실 두 권이에요. 한 권은 순한 맛이고 또 한 권은 매운 맛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맛을 좀 재밌게 보기는 했거든요. 순한 맛, 매운 맛의 차이가 뭐예요? 순한 맛은 아프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매맛은 아파요? 예, 왜냐하면 이 현상을 볼 때 이 사람 난데? 라고 느낄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순한 맛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순한 맛이고 매운 맛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착각한다. 예,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좀 더 책인데요. 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시고요. 네. 필명이 8호 광장님이라고 좀 유명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검색해 보셨을 때 나오는 캐릭터가 이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유명하시구나. 예, 긴 시간 웹툰에 이제 그 연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과 심리의 다양한 문제를 만화 형식으로 쉽고 친근하게 풀어낸 심리 입문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매운맛 편에서는 관계와 내면의 어두운 문제를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매운맛에서는 네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뼈 때리는 이야기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심리 개념을 만화적인 예시와 살짝 따뜻한 해설로 풀어내서 독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심리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런 좀 재밌는 만화도 좀 보고 싶고 책은 보고 싶지만 책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께 알고 싶니 마음 심리툰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책도 좀 정리하고 새해라서 하다가 책도 이제 좀 많이 빼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너무 정리가 안 해서 보다 보니까 그 심리 에세이를 만화로 만든 것들이 내가 몇 개 꽤 샀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좀 그냥 글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고 쉽죠. 네, 쉬우면서 내 내면을 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책이 여러분들 책과 좀 가까워하기엔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내 마음 살펴보기도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또 이렇게 만화 에세이를 소개해 주시네요. 그럼 그 빈 공간 다시 또 채워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알고 심리 마음 심리툰 요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생생라디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골라봤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옵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려는 답할